다들 퇴근했지? 잠깐 대화 좀 할까? 다들 퇴근을 하고 나면 어김없이 사장님은 저를 부르며 번쩍 안아 올려 책상 위로 앉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며 매일 널 보기만 해도 내 가슴이 요동을 쳐서 미치겠어. 널 갖고 싶고, 네 안에 들어가고 싶고, 널 내 거로 만들고 싶어. 라고 말하며 저를 꼭 껴안고 저의 다리를 쓰다듬으며 점점 그곳에 그의 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저는 미칠 것만 같은 흥분이 느껴지면서 촉촉하게 젖기 시작했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제가 흥분해서 촉촉해질 무렵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우리는 멈출 수 없었고 책상이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매일 둘만의 황홀한 시간에 빠졌어요. 서로 일하다가도 눈만 마주치면 웃고 스쳐 지나갈 때면 사장님은 제 손을 잠깐 잡고 지나가고 제 몸을 마치 닿을 듯 일부러 밀착하고 지나가곤 했어요. 일하는 중간중간 시계를 바라보며 둘 다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제 가슴은 요동을 치며 어느새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게 되었어요. 신랑하고는 느껴보지 못한 이 감정이 저를 더 사장님한테 빠지게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 어쩌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위험해질까봐 겁이 나요. 나 그거 다 감수할 수 있어. 너만 내 곁에 있는다면, 널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거야. 사장님과 퇴근 후 보내는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 황홀하고 꿈 같은 시간이에요. 나도 그래 정말 미치겠구나. 사랑인가요? 외로움인가요? 나조차 알 수 없는 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회사 단톡방에 올라간 그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사무실에 홀로 남은 밤, 그 사람이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가 멋진 하루가 되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윤서진은 침실 한쪽 끝에서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결혼 15년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워킹맘의 일상이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잠깐만. 오늘도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과 함께 등을 돌렸어요. 최근 몇 개월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잠자리도 모든 것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48배의 나이, 아직 충분히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눈에는 그저 아이 엄마이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동반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회사 일이 힘들다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그런 이해조차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단순히 가정을 꾸려가는 동료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찬물에 얼굴을 적시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남편과 나 사이에 이런 거리감이 생긴 걸까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아침이 되면 또다시 일상이 시작됩니다. 딸 미소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자신도 회사에 출근해야 했어요. IT 중소기업에서 마케팅팀 팀장으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항상 무언가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서진은 다시 침실로 돌아가 침대 맨 끝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나도 그냥 여자일 뿐인데.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런 감정들을 조금씩 지워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서진에게는 모든 날이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집과 회사를 오가며 엄마와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만 정작 자신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서진은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이 아닌 습관으로, 감정이 아닌 의무감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킬 때까지 서진은 잠들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아침 알람이 울리자 서진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 뒤척이며 보낸 시간 때문에 몸이 더욱 무거웠어요. 하지만 일상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씻고 나와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딸 미소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소야,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다. 서진은 딸을 깨우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여전히 어색한 기운이 흘렀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의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며 수고해라는 말을 남겼지만 그 말조차 기계적으로 들렸습니다. IT 중소기업 디지털 웨이브에 도착한 서진은 마케팅팀 팀장으로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하고 팀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집중이 잘 안 되었어요. 팀장님, 저희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팀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직원들은 칼퇴근이 당연한 문화였지만 서진은 늘 마지막까지 남아있곤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팀원들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러움이 일었어요. 저들처럼 정시에 퇴근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무실이 조용해지자 서진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에 가봤자 또 다른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준비, 미소 숙제 봐주기, 남편과의 어색한 대화. 생각만 해도 답답했어요. 그때 회사 대표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종윤 대표도 아직 퇴근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50대 초반의 그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회사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서진 씨, 아직 안 들어가셨네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박종윤 대표가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권위적으로 보였던 그의 모습이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 네. 아직 마무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렇구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도 혼자 마시기 심심해서. 박종윤은 서진의 책상 옆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따뜻해 보였어요. 서진은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진 씨는 참 성실하네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 계시고. 그냥 일이 많아서요. 정말 일 때문인가요? 박종윤의 질문에 서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일보다는 집에 가기 싫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집에서의 무미건조한 일상이, 남편과의 어색한 관계가 두려웠거든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박종윤의 목소리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어요. 마치 서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서진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박종윤은 그런 서진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가끔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도 필요한 법이에요. 서진 씨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박종윤의 말에 서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서진의 속마음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대표님도 혼자 계시잖아요. 그렇죠. 혼자라는 게 때로는 자유롭지만 때로는 외로운 것 같아요. 박종윤의 솔직한 고백에 서진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둘 다 각자의 이유로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진작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박종윤과의 대화가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어요. 며칠이 지나도 서진은 그날 밤의 대화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박종윤 대표와 나눈 커피 한 잔, 그 짧은 시간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에서는 여전히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있었고 딸 미소조차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엄마보다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또 야근이야? 남편이 짜증스럽게 물었지만 서진은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들어봤자 피곤하다며 등을 돌릴 것이 뻔했으니까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사실 서진은 박종윤과 다시 마주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상하면서도 설레었어요. 오늘도 팀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일부러 천천히 정리하며 시간을 끌었어요. 대표실의 불빛을 힐끗힐끗 확인하면서 말이죠. 서진 씨, 오늘도 늦네요. 기다렸던 목소리였습니다. 박종윤이 어제와 같은 자리에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어제 커피가 맛있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또 박종윤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서진의 책상 옆에 앉으며 건넨 커피는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제 집에 늦게 들어가셨죠? 가족분들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종윤은 그런 서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따뜻하면서도 깊었습니다. 가정이 있으시면서도 외로우실 수 있겠네요. 외롭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함께 살고 있지만 함께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거든요.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냥 엄마이자 아내일 뿐이에요. 여자 윤서진은 어디 가고 없는 것 같아요. 박종윤은 조용히 서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성급한 조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냥 여자로서 잊혀진 기분이에요. 서진의 고백에 박종윤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에는 동정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충분히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박종윤의 말에 서진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서진을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도 이혼 후에 혼자 지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박종윤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가끔은 누군가가 나를 진짜로 봐주었으면 좋겠어요. 역할이 아닌 나 자신을요. 서진의 속삭임에 박종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에게는 서진 씨가 그냥 서진 씨로 보여요. 팀장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윤서진이요. 그 말에 서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마치 20살 대학생이 된 것 같은 설렘이었습니다. 사무실의 조명이 둘만 남은 공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네요. 서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지만 사실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따뜻한 순간이, 이 설레는 감정이 계속되었으면 했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런 대화를 나눠서 좋았어요. 박종윤의 목소리에도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일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서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종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서진과 박종윤의 야근 커피 시간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팀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박종윤과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마음이 설레었어요. 아침부터 박종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거든요. 회의 중에도 자꾸만 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고 점심시간에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어보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저희 퇴근할게요. 드디어 기다렸던 시간이 왔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사무실에는 점점 고요함이 내려앉았어요.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까요? 박종윤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만 나누었는데 오늘은 직접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괜찮으세요? 바쁘실 텐데. 오늘은 제 일이 일찍 끝났어요. 그리고 서진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거든요. 박종윤의 솔직한 고백에 서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서진의 책상 옆 의자가 아닌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어깨가 스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 기획서 정말 잘 만드셨네요. 역시 우리 회사 최고의 마케팅 팀장답습니다. 박종윤이 서진의 작업물을 칭찬하며 자연스럽게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 순간 박종윤의 손이 서진의 손 위에 살짝 올려졌습니다. 서류를 가리키려던 것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접촉에 얼어붙었어요. 죄송합니다. 박종윤이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서진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진 씨, 박종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어요. 서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남편과는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감정이었습니다. 이상한가요?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서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종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서진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박종윤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워진 순간 갑자기 사무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긴장감은 여전히 공기 중에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네요. 박종윤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서진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결혼한 여자로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진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종윤의 질문에 서진은 답할 수 없었어요. 이성적으로는 이런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감정이 나쁘지는 않아요. 서진의 고백에 박종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박종윤의 낮은 목소리가 서진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서진의 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박종윤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는 변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진의 대답에 박종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사무실의 불빛이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 순간 서진에게는 박종윤만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서진 씨. 박종윤이 서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서진은 여전히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박종윤의 따뜻한 손길과 그의 낮은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설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딸 미소는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바빴어요. 서진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만 하며 자신의 감정은 묻어두고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박종윤과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의 중에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어색함도 있었어요. 둘 다 그날 밤의 일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저희 먼저 들어갈게요. 오늘도 팀원들이 퇴근 시간에 맞춰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정리를 마쳤어요. 더 이상 박종윤을 기다릴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군요. 그날 밤 이후로 둘 사이에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시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진은 몸을 돌렸어요. 박종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네,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요. 서진의 대답에 박종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서진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박종윤이 뛰어왔어요. 서진 씨, 잠깐만요. 네, 저 담배 한 대 피우러 가는데 같이 나가실래요? 혼자 가기엔 좀 쓸쓸해서요. 박종윤의 제안에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서진도 박종윤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회사 뒷문으로 나온 두 사람은 조용한 공간에 서 있었어요. 박종윤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잠이 안 와요. 박종윤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서진은 놀랐어요. 왜요? 자꾸 생각이 나서요. 그날 밤 일이. 박종윤의 솔직한 말에 서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설렘이 밀려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진도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박종윤이 서진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왜 안 되나요? 서진의 질문에 박종윤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진 씨는 결혼하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멀리 가 있어요. 서진의 고백에 박종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서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날 후회하세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종윤은 대답 대신 서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원하고 있어요.
박종윤의 솔직한 고백에 서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가 서진의 손을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부드럽게 입맞춤했습니다. 서진 씨. 박종윤이 서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그 순간 서진은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결혼한 여자라는 것도, 딸이 있다는 것도,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우린 지금 필요한 걸 서로 채워주고 있을 뿐이에요. 박종윤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서로에게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서진의 대답에 박종윤은 서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느끼며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에게는 따뜻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진의 질문에 박종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을 잊고 싶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오랜만에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윤서진이라는 한 여자로서 말이죠. 그날 밤 이후 서진과 박종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고 우연히 스치는 손길에도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변화를 느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예뻐졌어요. 딸 미소가 아침 식사를 하며 무심코 던진 말에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설마 티가 날까봐 걱정되었지만 미소는 별 의미 없이 한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일었습니다. 혹시 남편도 눈치챌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다행히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아침에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무관심이 고마우면서도 서운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서진은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박종윤의 사무실 쪽을 힐끗거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팀장님, 회의실로 가시죠. 팀원 김 과장이 알려주자 서진은 자료를 챙겨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박종윤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서진은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박종윤이 발표를 할 때마다 그의 입술에 시선이 머물렀고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진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갑자기 박종윤이 서진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서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박종윤의 눈빛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 중에 박종윤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더 논의할 게 있어서요. 표면적으로는 업무 이야기였지만 둘 다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정리를 마쳤어요. 팀원들이 퇴근한 후 박종윤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건가요? 서진이 장난스럽게 물어보자 박종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네요. 서진 씨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게 진짜 이유죠. 박종윤의 솔직한 고백에 서진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박종윤이 서진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서진 씨 생각뿐이에요. 집에 가서도 잠들기 전에도 계속 생각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박종윤이 서진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서진의 대답에 박종윤은 서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중에 팀원 중 한 명이 우연히 서진과 박종윤이 시선을 주고받는 순간을 포착했어요. 팀장님과 대표님,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는데요? 사진을 보던 신입사원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은 곧 회사 단톡방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요즘 둘이 자주 늦게까지 남아있다던데.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선이 좀 이상하긴 해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점점 진지한 추측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서진은 단톡방의 메시지들을 보며 식은땀이 났어요. 사진 속 자신과 박종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떡하죠? 서진은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회사에서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한 건 이 소문이 남편에게까지 전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종윤도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평소와 달리 서진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수상하게 보일 수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서진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박종윤과 함께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너무 위험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오네? 우리 대화 좀 하자.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남편이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아니면 회사 누군가가 남편에게 연락한 건 아닐까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서진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날 위기에 처한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서진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 대화 좀 하자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일찍 왔네. 미소는? 친구네 집에서 숙제한다고 늦을 거야. 남편의 대답에 서진은 안도했어요. 다행히 딸이 없어서 둘만의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더욱 커졌어요. 여보 앉아봐. 남편이 서진을 소파로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서진아라고 부르던 남편이 오늘은 여보라고 불렀어요. 얼마 만에 듣는 호칭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남편 옆에 앉았어요. 남편의 표정을 살펴보려 했지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서진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무슨 말이야? 서진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진 것 같아서 대화도 별로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남편의 말에 서진은 놀랐어요. 자신의 바람을 눈치챈 게 아니라 오히려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박종윤을 만나기 전부터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서진은 더욱 당황했어요. 평소에 무관심한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어제 회사 동료가 그러더라고. 아내를 소중히 하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하게 된다고. 그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정말 너에게 무관심했던 것 같아. 남편이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얼마 만에 느끼는 남편의 손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종윤의 손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우리.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진은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지금에 와서야 남편이 변하려고 하다니요. 지금이라도 나를 여자로 다시 봐줄 수 있겠어?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질문은 남편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이야.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였어. 내가 정말 바보 같았구나. 남편이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아, 사랑해. 남편이 서진을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얼마 만에 듣는 말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품에 안기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남편의 변화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미 자신의 마음은 박종윤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나도 사랑해. 서진은 대답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과 박종윤에 대한 감정,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너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관심 가져줄게. 남편의 약속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눈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서진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박종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 자신을 이해해주던 그 눈빛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서진은 혼잣말을 했어요. 남편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금 박종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까요?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박종윤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괜찮으세요? 걱정돼서 연락드려요. 서진은 메시지를 보며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한쪽에서는 남편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박종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진은 답장을 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서진은 여전히 박종윤의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일찍 들어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미소도 좋아할 것 같은데. 남편의 제안에 서진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박종윤과 마주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 했어요. 회의 때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박종윤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팀장님, 요즘 일찍 가시네요. 팀원이 무심코 던진 말에 서진은 당황했어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박종윤이 서진의 자리로 직접 찾아왔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서진 팀장님, 잠깐 대표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업무가 있어서요. 서진은 어쩔 수 없이 박종윤을 따라 대표실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자 박종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요즘 상황이 복잡해서
서진의 대답에 박종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들킨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진은 남편과의 일을 설명했어요. 박종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끝인 건가요? 박종윤의 질문에 서진은 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자신도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서진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지금 정말 행복하세요? 박종윤의 직접적인 질문에 서진은 당황했어요.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서진 씨 자신은 어떤지 물어본 거예요. 박종윤의 말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자신이 행복한지 생각해 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서진의 솔직한 고백에 박종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무엇을요? 회사를 떠나기로 했어요. 박종윤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서진 씨도 저도 계속 고통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미 소문도 돌고 있잖아요. 박종윤의 말에 서진은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박종윤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괜찮아요. 사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다만 서진 씨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종윤이 서진에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망쳤어요. 하지만 서진 씨만큼은 행복해야 해요. 진짜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하세요. 박종윤의 작별 인사에 서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박종윤은 정말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간단한 인수인계만 하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서진은 그의 빈 사무실을 바라보며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서진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박종윤과 함께 마시던 그 커피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언제 들어와? 저녁 준비해놨어. 따뜻한 메시지였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남편은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가정은 예전보다 평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서진이 혼잣말을 했어요. 제가 진짜 누구를 원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서진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박종윤과의 만남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찾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윤서진이라는 한 여자로서 말이에요. 서진은 커피를 다 마시고 책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얼굴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윤서진의 여정은 결혼과 육아에 매몰된 채 자아를 잃어버린 중년 여성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박종윤과의 만남을 통해 잊혀진 여성성을 되찾고 남편의 뒤늦은 변화 속에서도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닌 온전한 나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